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상 내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듣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제 일로 다가오니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잡고 잘 정리해서 보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사설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으니 바로 조금 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과는 친한 동창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된 사이예요. 남편은 제 친구가 결혼한 남자 쪽 손님이었죠. 남편과의 만남은 우연히 저와 남편 모두를 알고 있던 또 다른 동창의 손에 이끌려간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저보다 더 어색한 분위기를 풍기는 조금은 숫기가 없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죠. 전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잘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좀 풀어보고자 먼저 그런 남편에게 다가선 거죠.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런 자리 많이 안 와보셨나 보다. 그죠? 그냥 편하게 마음 먹고 밥 먹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다들 지금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밥 먹느라 바빠서 저희 나중에도 없을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그쪽은 신부 측 손님으로 오셨나 보네요. 처음 뵈는 얼굴이라. 어머, 어떻게 하셨지? 기억력 좋으신가 보다. 저는 막 왕래하던 친구들 아니면 얼굴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처음 보는 사람은 잘 기억하는 편이어서요. 신부님이랑 친하게 지내던 분이신가 봐요. 네, 제법 친하게 지냈죠.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결혼 안 한다고 빡빡 우기더니 이렇게 제일 먼저 가버리네요. 누군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간단한 스몰 토크부터 시작하니 남편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는지 남편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것저것 제게 물어보면서 관심을 표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단박에 저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그래도 있구나 싶었죠. 전 그런 남편의 관심이 싫지 않았기에 이후 지속적으로 친구로라도 지내자며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 동창은 좋은 녀석이라면서 내게 남편과 잘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후로도 저와 남편 둘이서 1년이 넘는 기간을 만나왔어요. 그러다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점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어느 정도 집안도 탄탄하면서 자기 것에는 똑부러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처음 보면 쑥맥 같은 분위기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기에 이런 성격이라면 정말 가정엔 참 잘하겠다 싶었어요. 제 눈에는 좋은 남편감으로 보이니 남들도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얼른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그리 큰 문제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었고 남편 역시 하던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저희 부부 생활은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냈죠. 그렇게 결혼 1년 차 신혼부부가 되었을 때였을까요? 남편은 갑작스럽게 저녁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제게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말이야. 집에서 돈 좀 급하게 구해달라고 하는데.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대?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돈을 구해달래? 갑작스럽게 다가온 돈 이야기에 전 조금 예민해지긴 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겨우 1년차 신혼부부인데 갑자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대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하는 남편의 모습이 조금 평소와는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죠.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시댁에서 돈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당신 그런 말을 하려면 먼저 나한테 자세한 연유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대출 받아야 해. 말만 듣는 건 그냥 통보잖아.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 요즘 재테크 한다고 부동산 알아보고 다니시잖아. 그래서 이 앞에 역 근처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사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네.
그래서 말이야, 내가 대출 좀 받아서 도와드려도 될까? 아무리 그래도 대출은 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무슨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정말 급해서 그래. 이번에 나온 건물이 정말 물건이라고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본인들 돈만으로는 좀 부족하시다고 하더라고. 정말로 진짜 괜찮은 건물인데 급매로 나왔다고. 자리도 괜찮고 상권도 괜찮은 곳이라 욕심이 나서 급하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 당신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허락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뭐 반대하고 싶어서 그래? 거기가 어딘데? 일단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내일 당장 그 건물 있는 곳에 가서 확실하게 괜찮은 곳인지 확인부터 하자.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큰돈 빌려달라는데 그냥 덜컥 대출 받을 순 없잖아. 건물 사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전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남편 모습을 보니 그래,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 건물이라는 곳이란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 당신이 이렇게 우리 엄마 못 믿는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 당신 말대로 내일 한번 가서 같이 보자고. 무슨, 내가 어머님이 의심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정말 1, 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따져보고 우리도 대출을 받아들이던지 해야지. 당신은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제 말이 자신들을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푹 쉬었고 시어머니가 구입하겠다던 건물로 함께 찾아가자 말해주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이번에 엄마 건물 사면 같이 관리하면서 살기로 했어. 하던 사업도 예전처럼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일 일어나서 다시 말해. 요즘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면서 한숨을 쉬던 남편이기에 이런 속마음까지 내비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러니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정말 이 건물로 다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남편과 건물을 방문해서 보니 제법 상권은 괜찮은 건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대로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다 싶어서 집에 들어간 뒤에 남편에게 대출을 받으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제 결정이 피와 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남편과 제 돈이 들어간 상태이니 저도 이 건물에 대해서만은 신경을 끄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된 건물이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세입자를 찾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 건물에 신경을 왜 쓰나 싶은 눈으로 절 바라보긴 했지만요. 하지만 건물을 샀던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탓인지 상가의 공실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남편이고 저고 불안한 마음은 점차 커져가기만 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저희 생각과 같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집을 찾아와서 집에서 일하고 있던 저를 붙잡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실률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예, 너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우리 건물 살려보겠다 쫓아다니는데 뭐 느끼는 거 없니? 너 일하면서 사무실이나 장사한다는 친구들 좀 수소문 좀 해봐라. 너도 이젠 우리 식구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우리 건물 사정도 신경 쓰고 살아야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머님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이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사업하겠다던 애들도 조금 주춤하는 때예요. 일단은 조금 버티면서 이 상황이 조금 해결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걔들은 걔들 사정이고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이러다가 내 돈이고 우리 아들 돈이고 네 돈이고 전부 다 날리고도 빚이 더 늘어나게 생겼다고.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게 이것저것 재가면서 한가하게 사태만 지켜보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 집에서 일하다가 이게 웬 봉창 깨지는 소린가 싶긴 했지만 이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최대한 그래도 알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거의 제 멱살을 잡을 기세로 제게 사람 하나라도 구해오라 소리쳤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님,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말할 순 없잖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관계가 있고 제 친구들도 다 자기 벌어먹고 살기 힘든 상태라니까요. 저희 살자고 제 친구들을 괴롭히면 제가 어떻게 친구들 앞에서 얼굴 들고 살아요. 그렇게 네 친구들이 안 되면 너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좀 가져봐라. 나가서 돈이라도 좀 더 벌어오라고. 네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나가서 일하고 그 이자 몇 푼 더 벌어볼 거라 고생하는데 넌 집에 앉아서 시원하게 그놈의 컴퓨터인가 뭔가로 타닥타닥 두드리고만 있으니 내가 속이 오죽하겠니.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그저 죄송하다며 계속 제 주변엔 그런 사업을 시작할 여력이 되는 친구는 없다 누차 말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죠. 그러니 제게 이런 식으로 돌변해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하라 말을 꺼내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왜 제 직업이 문제가 되면 말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가서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분명 그런 생활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력을 충분히 쌓고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사람들 간의 마찰이 저를 힘들게 해서 이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구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절대 회사를 다니는 사람처럼 벌이가 썩 나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집에서 컴퓨터나 붙잡고 노는 사람처럼 보일 순 있었겠죠.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일 받아서 남편처럼 열심히 돈 벌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편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 걔는 맨날 나한테 와서 네가 집에서 그렇게 띵가띵가 일하고 있다고 화만 내던데?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네 말처럼 돈 잘 벌고 있으면 세상에 너처럼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으면 누가 힘들게 회사를 나가겠어? 참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서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분명 제 직업에 대한 문제들과 제 일에 대한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굴어놓고는 자기 엄마 앞에서는 제가 뭐 집에서 그냥 앉아서 편히 일한다. 그냥 자판 몇 자 두드리면 걘 돈 버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푸념을 늘어놓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죠.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지 참.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제 남편을 통해 배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으니 말이에요. 오늘 어머님 집에 왔다 가신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머님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길래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와서 나가서 돈 벌라고 따져? 지금까지 당신 나를 그런 눈으로 본 거야? 얼마나 나를 집에서 놀고 먹는 한량으로 이야기했으면 어머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뭐 솔직하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 집에 앉아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일하잖아. 내가 뭐 밥 먹는 거로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런데 회사 나가서 일했으면 집에선 두 끼만 챙겨 먹어도 되지 않나? 당신 그거 지금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집에서 세 끼 다 챙겨 먹는 게 그렇게 안 있고 온 일이냐고. 그래, 네 말대로 솔직히 말해볼게. 너 돈 버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다른 직장인처럼 매달 일정하게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달은 생활비가 모자라다. 나한테 돈 좀 달라 하고. 어느 달은 그냥 당신이 알아서 생활비 쓰고. 난 어느 장단에 입을 맞춰야 해. 당신 분명 결혼 전에는 내가 하는 일 다 이해한다고 했어? 그런데 왜 지금 와서야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내가 나가서 노가다 일이라도 하고 다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 이력은, 내 커리어는 어머님이나 당신이 책임져 줄 거야?
정말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결혼 전에 다 정리가 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러니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죠. 물론 남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애초에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러는 너는 왜 머리를 달고 사냐? 생각 좀 해봐라. 엄마가 왜 저렇게 나가서 제대로 된 돈 벌어오라고 화를 내시는지.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이랑 당신이 해서 저지른 일이잖아.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도 이렇게 피해가 오게 만드냔 말이야. 너무 속상했죠. 남편이라는 인간이 내 편은 들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큰 소리나 뻥뻥 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엄마가 맞는 말을 했다며 이젠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나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건물을 사라고 건물주 남편 혹은 가족이 가지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둘에게 건물 사라 협박한 적도 없는데 왜 괜히 가만히 있는 날 가지고 일어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왜 그리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그런 저를 달래며 엄마가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엄마, 남편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집에서 일하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 현장에 나가서라도 돈 벌어오래. 내가 뭐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하는 사람이야? 나 억울해. 정말? 사위가 그런 말을 했어? 어쩜 그러니?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솔직한 말로 건물 산 사람이 나야?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자꾸 나보고 제대로 된 일 구하라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 나도 돈 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도 남편이라면 네 편을 들어줘야지. 아무튼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안 그래도 그 건물의 가게가 매번 바뀐다 했더니 사돈이 건물 사고 관리가 많이 힘드신 모양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떠니? 제 이야기를 듣던 친정엄마는 조금 고민하시는가 싶더니 이런 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사돈네 건물 들어가서 장사 좀 할까? 아니 왜 엄마도 노후 대비하려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잖아. 너도 알다시피 예전엔 장사도 했었으니까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잘 해나갈 수 있고 나도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일해야지. 엄마가 장사를 하겠다고? 굳이. 엄마 나이도 있는데 무슨 장사? 그리고 연금도 잘 나오면서 갑자기 왜 장사를.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 어머 얘는 엄마 진심이야. 네 아빠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은 지났어. 엄마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돈 벌고 그래야 노후도 잘 보낼 수 있고 하지. 그리고 네 말마다나 연금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전에 돈 벌 수 있는 나이까진 잘 벌어야지. 전 괜히 저와 시댁 간의 갈등 때문에 나이 드신 엄마가 장사를 하겠다 마음먹은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물론 젊은 시절 아빠와 함께 사업을 하시면서 직접 가게도 운영하셨던 엄마이기에 못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힘들어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죠. 딸, 엄마 걱정은 마라. 시간 좀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엄마 못 믿어? 게다가 사돈이나 사위도 너한테 그런 쓴소리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내 살아보니 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 그러니 이럴 때 가족이 좀 돕고 그래야지. 내가 들어가면 일단 가게 안에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정말 엄마 혼자서 괜찮겠어? 그냥 나도 엄마 가게에서 일 돕고 그럴까? 집에서 눈치 보느니 그냥 장사하겠다고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 좀 낫겠지. 아니, 넌 그러지 마. 애써 회사 다니고 그렇게 네 자리 잡았는데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생각하고 내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장사 시작해보마. 이왕에 들어가서 노후 대비도 하고 사돈이랑 잘 지내보고 그러는 거지.
전 이날 엄마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저 딸이 하소연하러 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절 위해주는 엄마를 보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엄마와 나눈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전했고, 그제야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는가 싶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전 단골 및 주변 지인들의 도움과 이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럭저럭 좋은 수익을 얻으며 장사를 하실 수 있었어요. 원래도 장사 수완이 좋았던 엄마였기에 걱정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제 걱정은 매번 깊어져만 갔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엄마를 찾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집 근처가 시어머니의 건물이었으니 물리적인 거리도 이전보다 짧아졌고 말이에요. 엄마는 그런 제 방문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시긴 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매번 내 걱정만 하더라. 난 오히려 네가 걱정이야, 네가. 요즘은 시댁 사람들이랑 사이 괜찮아? 엄마가 들어와서 장사 시작하니까 예전보단 괜찮지? 너무 고마워, 엄마. 그런데 거기 장사 괜찮아? 예전에 있던 가게들이 다 망해서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더라고. 아휴, 내가 괜히 엄마한테 투정 부려서 엄마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얘는 걱정하지 마. 아이, 그래도 고맙게 예전 손님들도 자주 찾아와 주시더라. 나한테 왜 예전에 그렇게 급하게 가게 접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이, 다만 걱정이라면 다른 가게들이야. 아무래도 역 앞에 큰 건물 있잖아. 다들 거기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이, 왜 그럴까? 그래?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까? 남편이 건물 관리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알지 않을까? 아서라, 그러다가 괜히 저번처럼 큰 소리 나서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냥 놔둬. 그래도 금방 상권인데 다 알아보고 다니겠지. 그렇게 간혹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는 시댁의 건물에서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던 터라 저는 왜 그런지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괜히 들쑤시고 다닌다고 또 뭐라 할까 싶어서 엄마 말대로 그냥 평소처럼 지내자 싶었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엄마 가게를 차린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 아빠도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엄마마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일은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아빠가 돌아가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는 무척 신경을 곤두서고 다녔던 덕분인지 매년 꾸준히 받던 건강검진으로 병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불안했어요. 이렇게 엄마마저 이럴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엄만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제게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가게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토로하셨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가게는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그래도 나 하나 보고 찾아온 손님들인데 괜히 발 돌리게 만들겠어. 아유, 걱정 마, 엄마. 일단 가게 소식은 내가 공지를 쓰든 뭘 하든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런 걱정은 말고 당장은 몸 건강해질 생각만 해. 알겠지? 엄마마저 잘못되면 난 얘는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하고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 말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해? 아이, 엄마 괜찮다. 수술도 금방 끝났잖아. 의사 선생님이 대충 한 달 정도면 되겠다고 하더라. 대신 항암 치료는 꾸준히 받으러 와야 한다고 했지만 항암이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겠어? 그냥 치료받는 중에는 가게 쉬어. 응? 단 몇 달이라도 우리 쉬면서 해요. 엄마가 아픈 몸 이끌고 장사하면 누가 상이라도 준대? 그러니까 제발 쉬자. 응? 이렇게 딸 봐서라도. 참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가게 걱정을 놓지 못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을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항암을 하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자신하던 엄마도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니 많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냥 제발 쉬자고 애원했고 엄마도 이번에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엄마는 겨우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는 장사를 하지 못했고 장사를 못했으니 수익이 있을 리 만무했죠. 젊을 때 마련했던 노후 자금은 손대고 싶지 않다던 엄마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겠다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엄마를 그냥 놔둘 수 없었기에 당분간은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 말은 전했고요. 남편도 흔쾌히 저 알아서 하라며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왜 사람이 아프면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게 힘들다더니 엄마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몸이 아프고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 평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걸 보고 저는 엄마에게 제가 차라리 가게 관리를 해야겠다. 엄마는 그저 요리에만 신경 써라 말했죠. 그러다가 제가 깜빡하고 월세를 딱 6일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엄마 가게에 찾아오더군요. 남편은 가게에 사람이 있든 말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왜 월세를 제때제때 안 내세요? 저 가족이라고 봐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돈 계산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당신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밀려서 보름을 밀렸어? 겨우 6일 밀린 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야, 너도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모름지기 장사란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월세가 밀려서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당신들한테 가게를 빌려줘? 내가 분명 어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월세 밀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 눈앞에 바로 월세 이체했어.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칠 건 없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넌 사채돈 빌린 사람들 못 봤냐? 하루가 지나면 거기에 이자가 붙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입 싹 닦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남편이 자기 말을 끝내고 어디론가 수신호 같은 걸 보냈어요.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용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엄마 가게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을 붙잡고 무슨 짓이냐 물었지만 남편의 탈을 쓴 남의 편인 이놈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혹시라도 여기서 월세 6일이나 밀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릴 호구로 보고 월세 밀리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난 가족이라도 예외 두는 법이 없다 이거야. 당신 이러는 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가족이니까 나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장 저 사람들 데리고 나가. 남편이 일으킨 소동에 이미 손님들은 혼비백산으로 나간 지 오래였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남편의 모습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가족이 단지 단 6일 월세를 밀렸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처음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 여기 내 건물이고 당신들은 엄연히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 나도 꿀릴 거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내 할 일 한다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 벌은 당신들 같이 상도덕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받는 거지. 거기에 오히려 엄마와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방금까지 있었던 톱밥 같은 정남이마저 싹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릴 수 있지 하고 이해라도 한다. 근데 몸이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장사도 쉬어서 내 건물 가치도 떨어뜨리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지 도리를. 월세도 내가 20만 원이나 깎아서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걸린 병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된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솔직하게 장모님 아프단 말에 여기 발길 뚝 끄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입이 있으면 그 입으로 해명이라도 해봐라. 야, 그게 어떻게 우리 엄마 병이 문제야? 그건 엄마가 아파서 가게를 쉬니까 손님들 발길이 끊긴 거지. 당신 그런 판단도 못할 정도로 바보니? 저와 남편의 신랑이는 갈수록 커져만 갔죠. 그런 우리 둘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가만히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남편과 저 사이를 가로막듯이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며 말했죠. 자넨 참 복도 없는 인간이구먼. 내가 진작에 내 딸한테 뭐라고 할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지. 자네나 사돈이 어떤 식으로 구는지 말이야. 그런데 자네들 평판이 이 근방에서 말이 아니더구먼. 갑작스럽게 우리 둘 사이에 껴든 엄마의 말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멀뚱히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죠. 무슨 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둘 다 영문을 몰랐으니 말이에요. 여기가 왜 공실이 이렇게 많겠어? 그건 다 건물 주인들이 개 같은 연놈이라 그런 거지.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그렇게 월세를 비싸게 받아. 내가 장사 한두 번 한 줄 알아? 장모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근방 가게들 평균으로 저희 월세 받고 있고 나름 임대인의 도리를 다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던 거고. 아까부터 도리도리 하는데 여기가 어디 상권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게. 그러면 이런 가격으로 세를 놓으면 안 되지. 안 그래? 나라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지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소문이라도 한번 듣는 신용을 해. 그러면서 엄마는 카운터로 가더니 갑자기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왔고 그걸 남편에게 건네더군요. 남편은 파일을 펼쳐서 그걸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엄마와 파일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저기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남편이 일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 하는 일이 어디 다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자네나 사돈이나 사람이 그리 못나서야 복 받긴 글렀네 글렀어. 저는 엄마가 하는 말과 저 파일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슬쩍 남편의 옆에서 남편이 보는 서류를 곁눈질로 봤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임차인들에게 했던 갑질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둔 일지 같은 것에 저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엄마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못났어. 가게는 찾아주는 손님들로 먹고 살고 건물주는 건물에 살아주는 임차인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매번 쓴소리하며 뭐 하나 잘못해도 돈으로 따지기만 하니? 어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싶겠나? 그건 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응당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 적힌 거 전부 너무 과하게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리긴 뭘 부풀려. 분명 예전에 내 자네한테 말했을 텐데. 사람이 마음 좀 곱게 쓰라고 말이야. 그런데 내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멋대로 군 건 자네야. 거기다 여기 월세가 어떻게 저 역 앞에 있는 건물이랑 같을 수가 있나. 사람이 양심 좀 있어 보게. 지금 보니 엄마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했던 모양인지 예전에도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작 해야 역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10분 거리. 그 10분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자네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소식 못 들었나?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역 근처에서 다시 장사 시작했다는 소식.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역 앞에 있는 건물에
예전에는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갔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넨 몰랐겠지만 그 상가 건물 내가 인수했네. 나도 이제 자네들 폐악 버티기가 도저히 힘들더라고. 나도 이젠 거기서 장사 다시 해볼까 싶어서. 가게는 내 이번 달 내로 정리해주겠네. 그리고 내 딸이랑도 그냥 이혼하세. 당신들 같이 악마 같은 사람들 옆에 난 내 딸 못 두니까. 그날 이후 전 엄마와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자세하게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폐악이 근방에서는 벌써 소문이 난 상태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처음엔 제 시댁이고 하니 그 말을 믿지 않고 본인도 뒷수습을 하기 바빴다고 해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지켜보니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폐악을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그런 모습을 본 뒤로는 엄마도 처음에는 좋게 좋게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엄마를 가게나 하는 장사쟁이라며 엄마를 무시했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젊은 시절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찾아서 역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상인들은 우선으로 주변보다는 조금 저렴한 시세에 가게를 임대해주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전부 시댁의 잘못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늘지 않길 원해서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한테 아무리 모아두었던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다고 해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냐 물었더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까지도 나온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 앞에 있는 상가이다 보니 나중에 팔기도 편하다고요. 그럼 이자랑 원금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다고요. 그나저나 네 의견도 안 물어보고 네 결혼 이야기를 막 꺼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도저히 그런 사람들 옆에 내 딸을 두고 싶지 않더구나.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겠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못된 짓 한 거 그대로 되돌려받는 건데. 처음에는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 가게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더구나.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쪼아서 돈을 달라 닥달을 하니. 난 가족이라면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건물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까지도 아마 관심도 없고 그냥 모르고 살았을 거야. 뒤에서는 내가 욕먹고 사는지도 몰랐을 거야, 난. 그런데 우연찮게 나 아프기 전에 그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이 밥을 먹으러 온 적이 있는데 자기가 급하게 건물을 내놓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가 그 건물 인수해도 되느냐 물었지. 너한텐 내가 미안하다. 그 돈 아빠가 너랑 잘 살라고 남겨준 돈이었는데. 그런 걸로 왜 미안해요. 저번에 보니까 장사도 잘 되는 자리고 좋은 건물이던데. 오히려 나는 건물주 자식 되었으니까 좋지. 그리고 아빠도 그 돈 잘 썼다고 하늘에서 칭찬하고 있을걸?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나 불효녀 되는 기분이라고. 엄마는 오히려 제게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자기 멋대로 써서 미안하다 말했지만 전 오히려 제 옆에서 귀 아프게 자기 자랑에 돈 자랑, 건물 자랑하기 바빴던 남편이 늘 말했던 그 건물주의 자식이 되어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들에게 제 직업이나 돈으로 얕잡아 보지도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놈은 오히려 저랑 이혼 잘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헤어졌는데 전 천만다행이다, 잘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네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엔 그 둘의 폐악이 주변에 전부 소문이 났는지 아무도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쫄딱 망했다더군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앞으로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딱 두고 본다.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 앞에서 설설기는지 한번 두고 볼게. 그리고 나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 찾아놨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뭐 어쩌겠다는 거야. 반대로 이혼당하게 되니까 정신 나갔니? 앞으로 네 앞길이나 잘 닦고 사시고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살짝 좀 웃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저에게 자신 있게 말했던 전 남편은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정말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지났을 무렵엔 갑자기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이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던 그 입으로 뻔뻔하게도 재결합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대로 전 남편에게 말해줬죠. 아이, 자기, 우리 헤어질 필요까진 없었잖아. 당신이랑 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 그 월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애들도 있고 우린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무슨 염치로 찾아와서 나한테 이러니? 왜? 돈이 부족하기라도 해? 듣자 하니 너희 집 망했다며? 대출이자 갚느라 노가다도 뛰러 다닌다더니 돈이 급하신가 봐. 알고 있었어? 그럼 이야기가 쉽겠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더 필요 없고 딱 1억만 빌려주라. 어? 거기에 우리 재결합까지 하면 금상첨화고.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너 뭘 믿고 1억을 빌려줘. 있던 거 다 말아먹고 노가다도 겨우 해서 있는 놈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 입으로 재결합 말하는 네 모습 부끄럽지도 않냐? 어때? 당신들이 말했던 그 밑바닥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꼴이 좋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당신 남편이었잖아. 우리 얼마나 서로 부대끼고 살았는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냐? 애들 아빠한테. 너란 놈 정말 미쳤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나도 이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폐악을 부렸던 시어머니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둘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라며 어디 좀 괜찮은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말이에요. 비록 그 결말은 비참했지만요. 이전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건물 하나를 말아먹고도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이전 자기 건물에 새들어서 가게를 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다시 건물을 살 건데 거기서 좋은 가격에 가게 하라며 홍보를 하고 다니지 뭐예요.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직접 우리 집 건물로 찾아와서 빌고 사정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들, 저번에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속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잠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보다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건물 하나 다시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때 그렇게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와서 또 그 얘기를 왜 꺼내요? 그냥 가세요, 가. 참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정말 괜찮은 자리에 건물 하나 딱 받은 게 있다니까. 여기 이런 허름한 건물 말고 내 건물로 와서 장사하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대한 거 미안하니까 잘해줄게. 참나, 당신 망한 거 이 근방에 쫙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 그리고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 여기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다른 지역 가서 알아보세요. 어휴, 예, 거기 소금 좀 가져와서 입구에 뿌려라. 지금 왜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고 난리야? 하기 싫으면 말하라. 내가 차일되고 나서 배 아프다고 찾아오지나 말라고. 못 본 꼴을 본 것 같아서 그날은 저도 집에서 가게 사장님처럼 소금을 뿌렸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오만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권선징악이 없지 않다 말하는 건가 봐요. 아무튼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으스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 뭐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죗값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제 벌이는 넉넉하다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친정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음을 처음에는 전 남편에게 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 이제 향후 몇 년은 남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웬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겠지만 정말 세상은 넓고 넓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시라 말하고 싶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용기 내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저와 같은 일들은 당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